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건데요. 얼마 전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법안이죠. 당시 부결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비례초선 양이원영 의원 모시고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운동가 출신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 이게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부결됐었죠. 부결돼서 상당히 그때 뉴스가 많이 됐는데 네네. 다시 이제 국회를 살려내서 상임위원회를 또 통과를 했네요. 약간 수정해서요.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네, 5년 안에 정상화시키는 걸로.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5년 안에 정상화시켜서 지금 5배, 최대 6배까지 올리기로 한 거를 다시 2배로 되돌리는 거를 5년 안에 하자. 5년 안에 하자. 네. 그러니까 채권 발행 한도를 6배로 늘리는데 5년 안에 원상 최대 6배. 최대 6배. 기본 5배인데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면 6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 네. 다만 그거는 이제 5년 뒤에는 일몰된다. 음, 물론 뭐 일몰이 연장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얘기는 5년 내에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로 바꿔서 자본금을 더 축적해라, 적립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당시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된 게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이 상당히 그 연설을 잘하셔가지고 거기 의원들이 네. 조금 동의를 좀 하셔서 그렇다고 뭐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왜 제가 그렇게 그 법안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한전이 적자가 많으니까 운영할 돈이 없어서 채권 발행이라도 지금 늘려주지 않으면 부도난다 그랬는데 왜 그 한도를 늘리는 걸 당시 반대하신 건가요? 빚을 더 늘리면 네. 자본 잠식으로 부도가 날 것 같아서요. 자본 잠식으로. 현재 46조예요.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이.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이요. 근데 네. 올해 적자가 30조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년 주총 결산하면 16조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전 채권 발행을 늘려가지고 네. 빚을 더 내잖아요. 네. 그러면 자본이 더 떨어지죠. 그럼 한전은 사실 깡통만 남는 거예요. 실제 적자나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빚을 늘려가지고는 한전이 정상화되지 않아요. 파산에 이를 정도까지 내몰리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빚을 네. 늘리는. 그래서 빚을 늘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위법한 상황이 되니까. 현재 70조 이상으로 부채가 늘어날 텐데 네. 자본이 16조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두 네. 배로 해서는 30조밖에 안 되잖아요. 발행 한도, 법에 정해있는 발행 한도를 넘어서니까 위법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빚을 늘리는 거는 한전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한전을 네. 더 죽이는 길이죠. 아. 근데 위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통과는 시켜야 되지만 예. 그 전제 조건이 있다. 어. 정상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상화 방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안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럼 국민들께 소상히 공개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분들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부결된 법안에는 정상화 방안이 없었습니까? 없어요. 그냥 채권 발행 한도 올리는 빚만 더 것만. 늘리는 것만 네, 일몰제도 없었고. 돼 있었다. 예, 예. 그러니까 빚을 더 늘리면 결국은 한전이 더 적자가 나는데 경영 정상화를 촉구해서 반대한 거군요. 그냥 그렇죠. 채권 발행 한도를 반대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정상화를 내지 않은 필요하다. 상태로 채권 발행 한도만 늘리면 예. 한전은 껍데기만 남아요. 파산에 간다는 걸 눈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찬성을 합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숙제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가요? 그렇죠. 어. 그 안을 내라고 했는데 예. 다시 법을 이제 약간 고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3년 일몰제로 냈거든요. 저도 거기에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네. 3년 내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3년 내에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3년 내에 정상화 시키는 방안. 네. 을 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3년 일몰제로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건 5년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왜냐하면 5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번 정부 때는 잘 안 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다음 5년. 정부로 넘기는 거잖아요. 네. 네, 정권 말에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5년 일몰로 해서 소위에 통과가 된 상태죠. 네. 그리고 제가 전체 회의 전까지 정상화 방안을 아니 시나리오라도 가져와야지. 지금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금을 현실화 안 시키니까 그게 적자로 오롯이 남는 거죠.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기업들도 그냥 전기 펑펑 쓰고. 음.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한테 알릴 방법, 여러 시나리오, 에너지 가격이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각각에 대해서 도대체 빚을 얼마를 져야 되는지 예. 언제까지 전기요금 올릴 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건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에 대해서 그럼 빚을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이 그냥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경영 정상화를 내라고 했더니 한전에서 가져왔습니까? 아주 약하게 가져왔죠. 약하게 가져왔어요. 어떻게 가져왔어요? 한전에서? 요금 뭐라고 가져왔냐면 예. 2022년 중에는 20% 인상했는데 그래도 3분기까지 21.8조 원 적자가 나왔다. 예. 그래서 앞으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2024년까지 흑자 전환을 하고 예. 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7년 말까지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 네. 근데 이거의 전제는 12월 6일 날 국제 연료 선물 가격이 기준이다. 12월 6일. 예. 근데 거기부터 보다 더 올라가면은 이 정상화 방안이 안 되는 거죠. 12월 예. 6일 가격보다 내년에 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그걸 12월 6일 국제연료 선물 가격 기준으로 해서 총 인상 요인은 51.6원이다. 킬로와트 시당. 내년 한 해 2023년 기준 연료비 등 총 인상 요인 51원 킬로와트 시당. 51.6원이다. 이야. 그렇게 지금 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반기에 올리고 하반기에 내리는 방안, 1년 내내 분기별로 균등하게 올리는 방안, 3년 동안 이후에 이번에 안 올리고 하는 방안, 각각에 대해서 사채 한도를 4배에서 13배까지 빚을 더 늘려야 된다. 13배까지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예. 이거는 이제 사실은 물가 문제랑 연결되니까 기재부하고 합의가 안 돼서 산업부의 내용이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가장 걱정스럽습니까? 저는 이제 뭐 환경 쪽에 아무래도 우려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3월 달에 미세먼지가 일주일 내내 고동도로 굉장히 심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입한 제도가 있어요. 계절관리제라고. 계절관리제. 예. 계절관리제는 이게 뭐죠? 예. 석탄 발전소를 겨울에 봄에 많이 떼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한 60개 돼요. 네. 60개의 석탄 발전 풀로 다 가동을 하는데 네. 그걸 겨울에 전기 많이 쓸 때는 많이 못 줄이니까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문을 닫고 네. 봄에는 전기 소비가 좀 줄어드니까 27개에서 29개까지 가동을 중단하는 계절 관리제를 석탄 하면서 발전소를 사실 최근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각한 날이 별로 없었죠. 날씨가 예.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근데 이거를 완화시키겠다고 지금 그러네요. 이걸 완화시킨다는 것은 석탄 발전소를 더 좀 떼겠다는 더 거죠. 돌리겠다. 네네. 어, 특히나 이제 수도권 바로 밑에 석탄 발전소가 30개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인천 앞바다에도 6개나 있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동을 그동안 좀 많이 중단해 왔었는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 중국에서 막 넘어오고 하니까 석탄 발전소 원가가 좀 낮으니까 좀 싼 전기를 좀 많이 쓰겠다는 게 그런 생각입니까? 그렇죠. 어, 그걸 탄력 운영하겠다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지금 그러네요. 어, 그러고 자산도 이것저것 다 팔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자산 팔겠다고 보고는 한 적은 몇 차례 발표는 있었는데요. 네네, 한전에 그걸 뭐 이제 팔 자산이 좀 많이 있을까요? 그런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부동산도 팔고 자산도 팔고 네. 사실 이제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걸 텐데. 음, 그러니까 이게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지 못하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부작용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 결국은 얼마를 인상할 거냐로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 내년에 51원이면 올해 오른 게 한 20원 정도 올랐죠 킬로와트 시당. 19.3원? 19.3원. 그러면 내년에는 19.8원, 올해보다 3원 이 정도? 예. 한 2.7배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해서도 적자가 해소될까 싶어요. 저는 잘 아니 뭐 모르겠어요. 네. 해소되는 것보다도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쉽지가 51원? 않겠죠. 쉽지가 않을 텐데. 예. 근데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오일 피크, 70년대, 80년대 오일 피크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근데 또 가만히 보면 그때 위기 덕분에 또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예. 기회였거든요. 예. 그 휘발유하고 경유는 원가를 반영을 해요. 저희가 유류세는 깎아주더라도 예. 경착륙을 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유류세는 깎아주더라도 원가는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뭐 2,000원대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올해 전기차가
최대 그렇죠. 호황이었어요. 네. 앞으로도 더 엄청나게 많이 팔 것 같아요. 판매가 네. 늘어났죠. 예. 사람들이 전기차가 싸구나 훨씬 그걸 이제 인지하게 된 거고 또 1톤 트럭도 전기 트럭이 많이 팔렸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정 지원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위기 시대에는 네.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기술 발전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런 위기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해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이나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를 사실 뭐 써야 되는데 못 쓰는 빈곤층이라든지 그래서 재정 지원은 더 늘어나야 되는 시기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거든요. 지금 영국만 봐도 네. 그 전기요금이 3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어요. 어유. 그러니까 뭐 겨울에 샤워도 못 하고 뭐 그런다고 추워서 하죠. 덜덜 그래서 떤다고 그런 데를 합니다. 지금 지원을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영국 총리가 오히려 법인세를 깎는다고 해가지고 40일 만에 물러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시대에는 재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증세 요인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오히려 세금을 네. 더 물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히려 이 위기 시대에 코로나 위기 시대에 돈을 더 많이 번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런 데에서 사실은 좀 더 돈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국가의 역할인 건데 지금은 전기요금을 전체를 다 깎아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 전기를 많이 쓸수록 이익인 거예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이익이다. 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싸니까.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은 이익을 덜 보는 거죠. 네. 네,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이익인데 저희가 그 산업용 전기요금, 예. 네, 그리고 상업용 상업용. 네. 큰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 상위 20개만 딱 뽑아서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준 돈이 3조 8천억 원이에요. 지원이라 그러면 전기요금이 이제 깎아주니까. 원가를 받지 못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감안해 보니까 그렇죠. 올 예. 10월 달까지인가 9월 달까지, 10월, 9월 그때까지인 것 같은데 예. 3조 8천억 원을 단 20개 상위 산업용과 상업용 네. 거기만도 사실 지원 보조해 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게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로 쌓인 거죠. 네. 그러니 이게 100대 기업으로 확대가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싼 전기 혜택은 사실상 전 국민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기업의 또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경쟁력이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경쟁력을 갉아먹는 갉아먹을 수 요소로 있다. 될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발전을 더 떼야 돼요. 근데 내년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걸 철강부터 우리가 쓰는 제품을 생산할 때 쓰는 전기의 이산화탄소 발생량까지 본다라고 지금 뭐 예, 유럽에서는 유럽에서 얘기를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럼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려고 석탄 발전소를 더 떼요. 그러면 이 제품은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거기다 세금을 내고 수출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힘을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해외로 수출할 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져 버리는 알겠습니다. 일이 생기는 거죠. 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채권 발행 한도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도 필요하고 전기요금 한전 요구대로 51원 내년 51원 올해 19원 20원이 안 됐잖아요. 19점 네네. 좀 그동안 다 오르면 좀 경제 전체적으로는 좀 소름이 좀 끼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년에 한전의 경영 정상화와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선까지 절충해서 해야 될까? 그게 가장 사실 바람직한. 이게 저희 국회가 부결시킨 이유죠. 예. 숙제를 준 거예요. 한전도 정부 정부 여당이 여당에다가 풀어와라. 숙제를 준 거죠. 국회에서는 그런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사실 재정 지원을 하려면 세금도 더 필요한데 세금만 깎겠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어떻게 거냐. 하겠다는 이 고통과 위기의 시대에 그 숙제를 저희가 준 거예요. 네. 국회에서. 근데 그 답을 지금 달랑 2장짜리로 가져온 건데 예. 이걸로 충분할 건지는 또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져온 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기요금 51원 네. 올려야 된다는데 그만큼 정말 올릴 수 있을지 또 아까 물가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정부의 역할이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겁니다. 예. 약자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설비를 지원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그들한테 석탄 발전을 더 써서 하라 그러면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백으로 간다 그러고 예. 이산화탄소를 더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전기요금 못 올리겠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온실가스가
더 나오는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거든요. 네.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게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네. 주어진 과제인 거죠.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전기요금도 국가 좀 뭐 신기술 발전 차원에서 조금 인상할 부분은 인상을 하고 뭔가 이 한전의 채권 발행도 무작정 늘리면 안 되고 어려운 숙제를 지금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님께서 정부와 여당에 던졌는데 아직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가 이 문제, 환경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사고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전기요금 문제하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문제를 단순히 물가만의 문제로 봐서도 안 된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갔고 국제 무역 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 숙제를 유능하게 좀 푸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의 딜레마, 한전 경영 방안의 딜레마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